갯벌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이 많은 넓은 지역을 내가 몇 개만을 조사해서 다 대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굉장히 좀 부담감 내지는 그런 것도 들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지역의 농도를 측정하고 어떤 결과치를 내는 것들이 다른 지역에도 일상적으로 나와질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러면 욕심이 생기겠죠. 여러 개를 많이 찍어봐야 되니까. 항상 조그맣게나마 의구심은 계속 갖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만들어냈을 때 정말 어민들이 실제로 그걸 갖다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죠. 네. 이게 낫겠다. 갯벌. 상관없는데 주제가 다른데. 항상 그 다른데 인터뷰하고 보시면 저 사람이 뭘 올려놨지? 나 그거 쳐다보고 있는데. 갯벌연구센터는 갯벌에 담겨있는 풍요로운 어업인 및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유일한 연구기관입니다. 2004년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서해안 갯벌에 대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풍요로운 갯벌을 가꾸는 데 연구를 집중하고자 갯벌연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갯벌 연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에는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어떤 호응을 받는 그런 기관은 아니었는데 국가기관 차원에서 갯벌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게 됐고 그러한 가치들이 얼만큼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갯벌이 만들어졌던 걸로 봐서는 앞으로는 갯벌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그런 연구와 정책들을 만들어서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어업인에게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저희들이 자체 제작한 수조입니다. 전자동으로 되어 있는 밸브를 이용을 해서 밸브가 잠겨 있을 때는 수심이 이렇게 돼 있다가 밸브가 열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수위가 낮아지면서 갯벌이 드러나듯이 이 수조 안에 있는 모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물이 빠지고 났을 때의 햇빛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갯벌이 드러나고 난 다음에 온도가 얼마만큼 높아지는지 이런 그 갯벌을 재현을 할 수 있는 수조를 저희들이 자체 제작해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갯벌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이 많은 넓은 지역을 내가 몇 개만을 조사해서 다 대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굉장히 좀 부담감 내지는 그런 것도 들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지역의 농도를 측정하고 어떤 결과치를 내는 것들이 다른 지역에도 일상적으로 나와질까라고 하는 의구심은 굉장히 많이 들죠. 그러면 욕심이 생기겠죠. 여러 개를 많이 찍어봐야 되니까. 항상 조그맣게나마 의구심은 계속 갖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만들어냈을 때 정말 어민들이 실제로 그걸 갖다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죠. 네. 아무래도 갯벌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갯벌이 드러나는 이 간조 시간에만 연구를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이 가장 많이 빠지는 약 3일에서 5일 정도, 이게 한 달에 2번이니까 약 10일 정도의 이 기간 동안에만 현장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물이 빠지는 시간이 이른 아침일 수도 있고 늦은 오후가 될 수도 있어서 항상 물대표를 확인하고 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갯벌은 그늘이나 쉴 수 있는 휴게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겨울이나 한여름에 그 극한의 이제 환경을 몸으로 다
그 연구 장비까지 짊어지고 버텨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다른 것보다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복잡한 도심 속에 살다가 갯벌은 나가면 진짜로 그냥 딱 트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숨이 탁 트이는 듯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도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자연 그대로의 이 냄새, 바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점들은 좋죠. 그리고 직업병일 수도 있긴 한데 달을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갯벌에 들락날락 하려고 하면 실제로 물이 가장 많이 빠졌을 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물이 가장 많이 빠질 때가 대부분 다가 달이 한참 떠 있는 보름에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달을 보고 이제 뭐 보름달이 됐다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출장을 가야 되는 시기구나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겼고요. 갯벌이 직면하고 있는 생態적 문제라고 말씀드리면, 일단은 갯벌은 최근 간척 사업이라든가 기후변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가지고 갯벌이 계속적으로 축소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 10년간을 보게 되면 서해안 쪽 중심으로 해서 전체 갯벌의 한 30% 정도가 10년간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는 육지의 숲이 흡수하고 있는 그린카본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다가 흡수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블루카본이 면적 대비 굉장히 작은 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효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블루카본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큰 것으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처럼 갯벌은 기후 위기를 갖다가 완화해 줄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근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이 공기와 물뿐만이 아니라 갯벌도 그 역할과 가치적인 면을 보았을 때 공기와 물만큼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갯벌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큰 두 가지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존이라고 하는 담론과 이용에 대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는 이용을 해야 하고 미래는 물려줘야 할 자산이긴데, 이용을 많이 한다 그러면 갯벌은 많은 상처를 입어서 보존이 힘들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보존을 강조한다 그러면 어업인들이라든가 국민들이 쓰기에는 좀 많이 제한을 가해 줄 테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들로 인해서 딜레마에 빠지게 될 텐데, 저는 그래서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 연구하고 찾아내려고 하는 게 저희 꿈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리틀 야구장이 있는 부지에다가 저희들 청사가 새롭게 지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갯벌연구센터 신청사는 최근 갯벌을 둘러싼 주변 여건의 변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과거 노후화된 연구시설 문제라던가 부족한 실험실 공간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이제 수상과학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강소형 갯벌연구 거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청사를 지금 짓고 있고요. 2023년도까지 총 1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산 금강하구둑 인근에 신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갯벌 보존이라던가 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수립에 과학적인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갯벌 관련 산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